해겔이 평가한 중국 제2편입니다. 이번 편은 중국의 행정제도에 대한 해겔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제국의 행정이다. 중국에서는 헌법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이라 하면 개인과 각종 단체가 자기 고유의 이익과 더 나아가 국가 전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독립된 권리를 가진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제국 행정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은 절대적 평등의 세계이며 존재하는 모든 차이는 제국 행정을 통해서만 성립한다. 즉, 중국인 사이의 차이는 관료제에 따른 직책, 관 등의 차이일 뿐이다. 유럽에서는 귀족, 도시, 길드, 교회 등 독자적 권한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며 이것이 헌법적 권리를 구성한다. 하지만 중국에는 그런 집단이 없다. 각자는 행정체계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자기가 쌓아 올린 실적에 따라 구별될 뿐이다. 중국에서는 평등이 존재하지만 자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제 정치가 필연적인 통치 방식이 된다. 우리의 경우 사람들은 오직 법 앞에서만 그리고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만 평등하다. 그 밖에도 수많은 이익과 특수한 권리가 존재하고 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제국에서는 이러한 개별 이익들이 그 자체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며 통치는 오직 황제에게서만 시작된다. 국정은 매우 공개적으로 처리되는데 관료들이 내각에 보고하면 내각은 그 사안을 황제에게 올리며 이에 대한 황제의 결정은 관보에 공표된다. 황제는 종종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꾸짖고 황자들이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으면 공개적으로 그들을 꾸짖는다. 각 부처와 제국의 여러 지역에는 코타오라 불리는 감찰관이 있어서 모든 일을 황제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황제에게 의견을 올리고 황제를 꾸짖을 권한도 가지고 있다. 중국 역사에는 이러한 감찰관들의 고결한 정신과 용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 모든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모든 것이 황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황제로 모인다는 점이며 나라와 백성의 행복도 결국 황제에게 달려있다는 점이다. 관리들의 전체 위계 체계는 대체로 일정한 관례에 따라 움직이는데 평온한 시기에는 그것이 편안한 습관이 되어 사계절처럼 항상 가던 길을 간다. 오직 황제만이 늘 깨어있고 스스로 행동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황제의 인격이 위엄을 유지하면서도 철저히 도덕적이고 근면하며 활력 있는 기질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악화된다. 통치체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마비되어 관료들은 태만해지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황제에 의한 하향적 감시, 통제의 힘 이외에는 다른 법적 권위나 질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들을 책임으로 묶어두는 것도 그들 자신의 양심이나 명예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명령과 그 명령의 엄격한 유지 때문이다. 실제로 17세기 중엽의 혁명 당시 왕조의 마지막 황제는 매우 온화하고 고결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너그러운 성품 때문에 통치의 규율이 느슨해졌고 그 결과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군은 만주인들을 불러들였다. 황제는 적의 손에 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죽기 직전 딸의 옷자락에 자신의 신하들이 저지른 불의에 대해 깊이 한탄하는 몇 마디 글을 남겼다.